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내용은 조금은 무서운 내용이죠. 장단기 금리차.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게 또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얼마나 붙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역전이 된다면은 그때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장단기 금리차 축소라는 말을 하면은 보통 아래 공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관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혀지는 장단기 금리차, 경기 침체 신호탄. 미국 장단기 채권의 금리차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현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융시장에 따르면은 최근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차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축소가 되었으며,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가능성과 경기 에 대한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한이길이 그런데 미국 국채 뭐라고? 그리고 경기 침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깔끔하게 30초 만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은 10년물 금리랑 2년물 금리가 있다면은 10년이 불확실할까요? 아니면 2년이 불확실할까요? 당연하게도 10년이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은 갤럭시 S1에서 갤럭시 S22까지 나오는 엄청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말 그대로 10년 뒤에 핵전쟁이 났을지, 아니면은 화산이 터졌을지, 혹은 외계인이 쳐들어왔을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금리도 당연히 높은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런 와중에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밝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반대로 10년물 금리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물 금리는 설명을 해드렸고, 2년물 금리는 뭔가 그걸 또 봤더니 2년물 금리는 단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어제 저녁 제롬 파월 의장이 빅스텝 이야기까지 하면서 앞으로 금리를 조금 빠르게 그런 식으로 올리겠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2년물 금리가 바로바로 반응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분들 이제 이해가셨죠? 2년물 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10년물은 장기 전망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 10년물이 당연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2년물보다는 금리가 당연히 높은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방금 전에 봤던 뉴스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년물이랑 10년물이 현재 붙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 이 말은 당연히 뭔가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만약에 역전까지 일어난다면은 야,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번 봤더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난 후에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랬나 봤더니 실제로 과거 1980년, 1982년, 1991년, 2001년, 2009년, 2020년 등 6차례 장단기 금리 역전 후 평균 1년 정도가 지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랬는지 한번 증거를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2년물과 그 다음에 10년물 최근 20년간의 금리차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빨간색 세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딱 1년만 지나면 어김없이 검은색 네모칸 있죠. 이게 전부 다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 방금 전에 봤던 그 이야기가 팩트인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속도라면 올해 2, 3분기 안에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7회에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단기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2년물을 말합니다. 이 금리의 상승은 불가피한데 성장 둔화 우려로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장기물 10년물짜리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안재균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기물 금리의 연준의 빅스텝에 대한 경계감과 점도표에서 제시했던 내년 기준금리 3%까지 인상 가능성이 반영이 된다면 단기물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며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금리 역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현재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국채는 미국 국채의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주 정도만 지나면은 2분기가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그로 인해 이때까지 역사를 봤을 때는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기사를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미국 장단기 금리차 축소, 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 자, 여기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장단기 국채의 금리 차이가 점점 축소가 되며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60년 이후에 미국 장단기 채권의 금리가 역전될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1966년 그 다음에 1998년 이 두 가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1에서 2년 내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장단기 금리차는 엄청나게 축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물과 7년물 금리는 이미 역전이 되었으며 10년물과 5년물도 역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걱정은 조금 덜어놔도 된다고 합니다. 박민영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장기물 금리의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은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진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물가가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이러한 시장의 인식이 유지가 된다면 장기물 금리 상단은 장기 중립 금리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로 장기물 금리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평가했는데,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러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는 소리겠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의 고용도 올랐고 그 다음에 소비도 괜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단기간 내에 경기 침체를 전망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전쟁, 그리고 혹시나 코로나19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악화되지 않는 이상 결국은 큰 충격이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 하락했다는 장단기 금리차 조기 역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두 가지 뉴스를 봤는데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뉴스의 시각이 살짝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아마도 역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역전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현재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아무도 모른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딱 한 가지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오케이 기린, 뭐 생길지도 안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혹시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면은 증시는 어떤 흐름을 나타냈어?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22년 3월 20일 기준 장단기 금리차를 딱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검은 선에 닿을 듯 말 듯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야, 이거 닿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봤을 때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2.33까지 올랐는데 그 와중에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2.17까지 올라온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준 아직까지는 역전이 나진 않았지만 야, 근데 기세가 무섭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2019년 8월 26일 그때 당일날 장단기 금리가 0.0에 수렴하면서 역전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증시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이것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8월 26일 코스피를 봤더니 일단 갭 하락으로 출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공포감 때문일까요? 미리 주가가 조금 빠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그 당일 그때 갭 하락을 하고,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매수 기회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역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무려 코스피가 1900에서 2277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터졌죠. 정말 놀랍게도 코로나를 만나 증시는 바로 이렇게 멸망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조금 짧긴 했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도 살짝 겪기도 했었죠. 그러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차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이거 진짜 만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또 만나지 않을 거다, 이러한 전망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모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주식을 이것 때문에 다 팔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 리스크를 당연히 안고 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가 그걸 봤더니 2019년에는 그때 증시가 마이너스 1.5%로 엄청나게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회복하며 그때부터 증시가 쭉쭉 올라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물론 이것만 보고 나중에도 이럴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설령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그 이후에는 증시가 또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으니까 또 그때 걱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정말 단기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당연히 모든 주식을 팔 수는 없겠죠.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는 거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역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고요.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